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밀떡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밀떡 여러분.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 네. 보통의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면 구독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뜨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구독한 줄 안다는 거야. 그걸 눌러서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야 내가 구독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검색해서 들어오니까 구독인지 아닌지 신경 안 쓰고 보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자주 보면 또 알고리즘 자주 계속 떠요. 뜨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구독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구독하시는 거니까요. 그냥 구독으로 회색 글자 있으면 빨간색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뭐 댓글도 네. 남기시고 어떤 분들은 슈퍼챗도 쏘시고 하시는데 정작 구독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훈련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T-50에 관한 얘기고요. 예전에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이제 성능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이 나왔어요. T-50을 떨어뜨린 전투기 T-7 레드호크가 실물이 없었거든요. 실물이 없는데 이게 되냐? 그래서 뭐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쥐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지연 이러다가 또 지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야 진작에 T-50 했으면 공군 조종사들 지금 훈련하고 있겠다. 지금 T-38이 엄청 오래된 전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군도 교체해야 된다고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직도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해군 훈련기 사업도 있고 그러고 있어서 결정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을 중심이긴 하지만 미국도 상태를 보면 이거 안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레드호크가 계속 문제 이거 고치면 비상탈출 사출장 좌석이 문제 생기고 또 장담하지만 실물이 나와서 비행 테스트하면 또 어딘가에 문제가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2025년에는 완료될 거다. 보잉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20년 된 이러다간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뭐 수준이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미 공군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왜냐면 기초 고등훈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T-50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생산을 한 거는 204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T-50 계열까지 전부 생산을 해서 지금 배치돼서 운영되는 게 144대고요. 그리고 수출한 게 60여 대. 정확하게 이제 64대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계산 좀 잘못했네요. 208대가 되는 거죠. 208대. 네, 208대가 생산이 됐고 그리고 208대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208대 하겠습니다. 208대는 왠지 이제 몇 대 맞을래 할 때. 그런가요? 아, 또 디테일하게 보니 그러네요. 아니 그래요. 네. 208대. 그러니까 지금 수출 64대.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죠. 폴란드 이제 수출이 48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국가로 수출 말레이시아도 18대 추가도 있습니다. 분명 추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니 해도 가장 관심사는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이죠. TX 사업에서 T-50이 아까 정 작가님 말씀대로 실패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포기할 거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여러 정황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오랫동안의 생각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미 항공 역사 100년 동안 늘 그래온 것이 뭐냐면 무조건 자국의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 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번복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는 제가 표현을 쓸 정도로 99.9%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의 그 레드호크가 그냥 이어질 걸로 봤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더라도 설들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냥 레드호크다라고 단언컨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잡지 에어스페이스 잡지가 있습니다. 에어스페이스 포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달아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 한심한 정도거든요. 레드호크의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IOC. 우리로 보면은 우리 ROC의 그렇죠. 같은 개념입니다. 전투 적합 판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IOC 선언을 해야 대량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양산할 만하다. 예. 라고 또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IOC 전에는 당연히 우리의 전투기 보라매처럼 보라매처럼
계속해서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지금 레드호크의 시제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이제 생산돼서 눈에 보이는 것만 3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2대를 23년 9월까지 조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5대로 시험 비행을 하는데 어느 세월에 원래의 계획은 IOC 선언을 그것도 여러 번 번복해서 2024년에 IOC 선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번복이라는 게 시기에 대한 번복이었어요?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한 번복이었어요? 시기에 대한 번복. 이게 좀 더 상기시켜드리면 레드호크를 계약한 게 미 공군이 보잉하고 계약한 게 2018년입니다. 그것도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2018년 9월 28일 날 계약이 됐죠. 9월 28일 이거 어떻게 기억해? 예. 박유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9월 28일 계약이 했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계약 현장에 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나는 현장에 안 가 밑에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는 안 봤습니다. 그게 이제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딜레이가 됐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훈련기가 아까 말씀 주셨듯 기존의 T-38 탈론이 60년도 넘은 그렇죠. 그런 기체입니다. 계속해서 추락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동률이 5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1200대를 양산했었지만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체가 497대입니다. 실제 있는 기체가 497대에서 마음대로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체가 그거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대에서 250대 정도밖에 예, 안 되는 그렇습니다. 미 공군의 규모로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미 공군은 이 TX 사업을 할 때 어떤 입장이냐면 훈련기 소요를 더 늘리고 그리고 이 분야를 좀 강화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자. 계속 우리가 좀 너무 안주했다는 거를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무조건 실전 배치해야 된다. 니네 레드호크를. 근데 2024년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제기 5대고 시험 비행 언제 하며 IOC는 실전 배치는 고사하고 IOC를 2024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리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고집 때문에 보잉으로 가겠다 싶은 게 저의 그래도 소신이었어요. 근데 2025년 12월에 IOC 선언하겠다라고 다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참 전 얘기도 아니고 몇 달 전 얘기인데 이번에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25년 2월에 하겠다 이번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최종 나왔어요. 예. 몇 주 전 기사를 봤는데 책에 낸 내용은 이제는 아예 보잉에서 선언을 한 게 2027년에 IOC를 목표로 한다. 이게 그런 거네. 저 왜 서류 작업하시는 분들 최종, 네, 최종, 네, 최종.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는 최종까지 나왔는데 27년. 그러면 뭐예요? IOC를 만약에 그때 한다고 했을 때 2028년이 돼야 그러니까 실전 배치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럼 애초에 미군이 목표를 했던 게 2024년이었고 거기에 8년 딜레이에다 이제 4년이 딜레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제가 아까 날짜까지 이야기 드린 2018년 9월 28일이라는 날짜까지 이야기 드린 강조드린 건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 2028년이 돼서야 실제 기체가 부대에서 날아다니는 그래서 고등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10년이네 그러면. 그 날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세대 거쳐서 6세대 전투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전투기 조종사들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기 숫자도 작을 뿐더러 되게 웃긴다. 1960년에 만들어진 전투기라 안 맞아요 지금 이제 계기판이랑. 그러니까 훈련은 말하자면 이제 스쿠프 같은 걸로 하고 결국 그 실전 나갈 때 포르쉐 타고 나가는 거. 겁나서 이거 당기겠습니까 이거? 엑셀 뭘 봐요? 재밌네. 미 공군이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니까 그동안에 딜레이 돼 왔으니까 차선책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우선 그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바로 전술 입문기라도 도입을 하자. 그건 전 세계를 뒤져봤을 때 가장 적합한 거는 우리의 T-5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50 수출 얘기가 또 그렇습니다. F-16의 핏줄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바로 이 기체로 전술 입문을 하고 나서 랩터든 그리고 F-35든 그쵸. 다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보다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젠 대량 생산이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ATT 사업이라고 2021년 10월 21일 날 드디어 공표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건데 결국은 공표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확대를 한 건데 많게는 한 400대 가량 그 도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적게는 뭐 100여 대지만 이게 뭐냐면 빈 기간 동안에 전술 인문기뿐만이 아니고 가상 적기 부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지금 F-16이나 F-35가 일부 하고 있죠.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키우겠다. 야, 미국이 저거 잘해. 그죠. 뭐 하다가 막히면 야 더 키워. 그런 거 잘하죠. 판돈도 올리고. 판돈 올리고 날짜도 뒤로 확 밀어버리죠. 그러면 우리 잘못한 게 아니라 저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린 그쵸. 가고 있는 것이다. 그건 참 부러운 게 네. 천조국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사이즈가 국방비를 다르니까. 그렇게 쓰니 그렇게 다른 것 같은데 미 의회는 가만히 있나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의회에서 지금 딴지 걸 거 엄청 많을 텐데요. 의회에서는 오히려 보잉을 공격하죠. 심지어 기업을. 예, 어. 너네 2024년에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가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됐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산해 보니까 1,6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니네 보잉이 내 지체 이러고 있어요 보상금이네요. 지금. 어. 공식적인 지체 상금은 아니지만은 그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런 기회 비용들 다 니네가 내 할 정도여요. 국회가 그럴진데는 미국의 밀리 매니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들들 끓죠. 속이 아니 뒤집혀지죠. 니네 2018년에 계약을 할 때 왜 보잉을 했냐 그럼 아예 그 당시 정 작가님도 말씀하셨듯 쌩쌩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설계 단계 아직 실 기체도 없는 그걸 선정해가지고 공신력이고 확정적이었던 T-50을 선정했으면 지금 벌써 날아다니고도 남았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보잉이 장사는 잘한 거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두 회사가 남아 있으니까 미국 정치권의 선택은 보잉일 수밖에 없는 게 로키드 마틴이 계속 성과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잉이 항공 전투기 사업을 접으면 로키드 마틴만 남기 독점이 때문에 되니까. 독점이 될 수 있고 그때부터 뭐 가격을 올리거나 이제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잉으로 갈 거라는 예측은 그때 좀 많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쟁을 만들고 싶은 건데 보잉이 뭐 역량이 딸리는 건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 정치권 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밀리 매니아들은 더 할 테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지. 그 미 공군의 헛짓을 바라보고 있는 미 해군도 지금 고스호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훈련기가 있어요. 예. 거기도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추락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과 앞으로 향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미 해군 입장에서는 고스호크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뜻 지금 있는 레드호크의 해군 버전으로 갈 거냐? 우린 그거 안 하겠다. 그게 공표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공표는 안 하지만, 근데 뭐 공군의 실패가 뻔히 보이니까. 예,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소요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0대가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네 거기도.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여기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이제 카이가 방사청 이런 데서는 말을 갖다가 좀 아끼더라고요. 여지껏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는 쫄았나?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그래도 미국이 그동안에 100년 동안의 그런 전통도 있고 보잉을 쉽사리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공군 ATT 사업도 네. 자기들은 좀 승산이 없다고 본다. 라고 카이 측에서 예, 슬슬 이야기하면서 미 해군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때 같이 간 카이 사장이 갔지 않습니까? 예. 왜 갔을까요? 뜬금없이. 글쎄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바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상을 좀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지금 미 공군이 너무 급하거든요. 공군도 급하고 사실은 해군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이제 촉을 대고 있었던 거고. 다른 사업이니까. 네. 근데 이제 공군은 급한데 급한 와중에 지금 이번에 엄청 강조한 게 동맹 아닙니까? 동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우주 동맹까지 맺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면 그 동맹국의 카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 1000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많게는 1000대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208대를 양산을 했고 이후에 물량들도 있고 그거와 앞으로 군소 국가에 판매될 그쵸. 예상까지 합치면 한 200대 봅니다. 그러면은 벌써 400대에다가 이 ATT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가져간다면 최대로 가져갈 때 400대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800대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해군 사업을 우리가 가져간다 했을 때는 200대. 그러면 얼추 1000대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만 다 가져가게끔 냅둡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쟁할 만한 데가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세는 T50으로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게 T50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영향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선택을 한 게 T50이고 미 공군도 해군도 늘 바라보고 있는 게 차선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T50이고 지금 현재 고등훈련기와 전술입문기로서 또 경공격까지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보조 전투기까지 이룰 수 있는 말레이시아는 그걸 보고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T50 골든 이글의 계열 밖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 명칭이 훈련기 사업이 아니라 경전투기 도입 사업이거든요. 네. 이제 필리핀에서처럼 훈련기는 경전투기나 폭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소국가, 필리핀이라든지 필요는 한데 자금이 좀 딸리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최선의 선택. 공군 전력이 적은.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가지고 훈련하면 F-16은 한 10시간만 훈련을 탈 수 있어 라는 정도. 경쟁 업체는 T7은 2020년대 후반에나 실체가 나올 것 같고 레드워크 없는 거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달리 볼 수밖에 없다 싶어서 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최대 그렇게까지 수출할 수도 있는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구나. 아 근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읽어야 맞습니다. 결국은 힘의 안배도 할 것이고 어디에 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한 이후에 성과라고 나오는 것들이 뭐 핵 그 확장 억제 네.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게 넷플릭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오기 시작하면 예컨대 이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실기체의 도입만 해서 만약에 가져갔을 때 20조 보는 그러니까. 사업이거든요. 네. 넷플릭스 그 4년 해가지고 3점 몇 조 뭐 이랬는데 네. 그 이런 그것도 뭐 문제들은 제대로 될지도 몰라 사실은. 네. 넷플릭스는 뭐 넷플릭스 얘기는 이쯤 하고요. 자, 이 카이가 이번 대통령 방미 일정 중에 카이 사장이 함께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 1000대 수출이 이제 된다면 우리의 이 미래에도 굉장히 이게 득이 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항공 우주 사업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이게 돈이 된다. 투자하면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표본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과 시간만 주신다면 이런 것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가장 잘하잖아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이 있는데 우주 개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규모의 국가가 뛰어들기에는 좀 또 어렵긴 하지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공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원래 대한민국 방산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장밋빛으로 본 게 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떤 자원이나 또 인력이나 그런 인프라들을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우리는 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게 예. 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항공산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고 거기에 파생되는 수만 가지의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거대 산맥들이 그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봤는데 만약에 1000대나 수출을 한다? 이것은 한 단계 완전히 올라가는 거고 그럴 때는 뭐 세계 진짜 5손가락에 들어가는 항공산업을 일으키는 국가로서 우뚝 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고서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기회가 벌어졌을 때 그걸 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증명해내면 말 그대로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카이가 잘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잡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훈련기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